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반대하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몸소 깨닫고 이혼한 32살 여성입니다. 저는 띠동갑의 나이 차이가 나는 남편과 2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했어요. 어릴 적에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었기에 진작에 대학을 가겠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빨리 돈 벌어 할머니와 여유있게 사는 게 제 유일한 소망이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과 동시에 공장에 취직해서 일했습니다. 그래도 학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자격증 공부를 꾸준히 했고 또래에 비해서는 많은 월급을 받으며 일할 수 있었죠. 3교대 근무로 일을 해야 해서 몸이 피곤하긴 했지만 할머니와 행복하게 살 생각을 하며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그러다 공장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는 경력직 직원이었습니다.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며 1년 정도를 따라다니다가 제가 마음을 받아주게 되면서 연애를 하게 되었죠. 주영아, 오늘도 늦게 들어온다니? 아니요, 오늘 낮 근무라서 6시면 끝나. 할머니 내가 보고 싶구나. 우리 강아지 오랜만에 갈비찜 좀 해주려고 그러지. 이 할미도 오늘은 수완이 좋아서 일찍 끝났거든. 나물 다 팔고 들어왔다. 우와, 고생했네. 우리 할머니, 나 바로 집에 가면 6시 반쯤 될 건데 내가 따로 사갈 게 있나? 그냥 빈손으로 와. 그리고 옆 가게 박 사장이 그러던데 주영이 너 만나는 남자 있니? 좀 더 확실해지면 말하려고 했는데 박 사장님 말하지 말라니까. 왜 뭐가 어때서 손주사위 될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니?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팀장님이셔. 근데 나보다 나이가 조금 많아. 띠 동갑 차이나. 나이가 많긴 많구나. 그 나이 먹도록 장가 못 간 이유라도 있다니? 나야 모르지. 그런데 날 어찌나 좋아하는지 매일 결혼하자고 난리야. 아직 결혼하기엔 이른 나이인데 조만간 한번 데리고 완. 이 할미가 별다른 능력은 없어도 오래 살아보니 사람 눈빛만 봐도 어떤지 다 알겠더라. 알겠어. 조만간 한번 데리고 갈게. 이제 곧 끝나니까 조금만 기다려. 남편은 나이도 있고 해서 결혼을 빨리 서두르는 눈치였습니다. 솔직히 벌이도 나쁘지 않았고 생긴 것도 그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이는 편에 속해서 결혼해도 좋겠다 생각했어요. 남들은 나이도 어린데 더 즐기다 결혼하지 그러냐며 제가 아깝다고 늘 말했습니다. 할머니께 인사드리니 할머니는 나이 많은 게 조금 흠이라고 하셨지만 저를 잘 대해주는 남편의 모습을 보시고는 결혼해도 좋다며 이내 허락을 해주셨죠. 시댁은 요양원에 계신 시아버지, 가정주부이신 시어머니, 아주버님, 남편 이렇게 4식구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몇 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고 생활하기 불편하고 누군가의 보살핌이 있어야 해서 요양원에 입소한 상태였어요. 이런저런 상황들 때문에 솔직히 결혼이 조금은 망설여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옛날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었거든요. 저는 자유롭게 제 할이라며 지내고 싶었는데 결혼하면 일 그만두고 집안일에 힘써야 한다고 하신 분이었죠. 하지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에 단단히 각오하고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저희 집이나 시댁이나 따로 집을 마련해줄 형편은 되질 않아서 몇 년만 시댁에서 살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건 아주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인 줄도 모르고 그저 가족이 생긴다는 기대감에 마냥 좋아했던 저였죠. 지금 어디니? 장 보러 나간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안 들어와? 어머니, 저 지금 들어가려고요. 장 보러 나온 김에 친구 만나서 잠깐 커피 한잔 했네요. 뭐라고? 너 지금 그럴 정신이니? 이제 2시간 뒤면 네 남편 퇴근하고 저녁 시간인데 저녁 준비해야지. 네, 저도 시간이 이렇게 된지 몰랐어요. 죄송해요. 지금 바로 갈게요. 도대체 정신머리를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네 할머니가 널 그렇게 가르쳤니? 지금 당장 튀어와. 엄마, 나 오늘 회식해. 그러니까 집사람이랑 저녁 챙겨 먹어. 나 좀 늦어. 아이고, 우리 아들 밥은 먹고 다니는 거냐? 알았다. 우리 걱정은 말고 일 보고 들어와. 오늘도 좀 늦네요.
나도 다시 공장 가고 싶다. 얘 좀 봐. 어디 시어머니 앞에서. 여자는 그저 남편 내조만 잘하면 되는 거야. 어머니, 저도 일하던 사람이라 집에만 있으려니 갑갑하긴 하네요. 이참에 아르바이트라도 할까요? 말도 마라. 너 살림도 아직 배우려면 한참 남았어. 네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돈을 벌고 싶니? 저 사람 혼자 버는 것보단 낫잖아요. 10만 원 벌고 20만 원 벌고. 그럼 더 여유롭지 않을까요? 나 때는 남편이 돈 안 벌어다 줘도 다 알아서 먹고 잘만 살았다. 네가 아직 살림을 못해서 그러는 거야. 너 퇴직하면서 받은 돈도 있고. 그럼요. 열심히 살림이나 배워야죠. 다음 주에 아버님 요양원 가는 날인데 저만 가면 되나요? 그래, 난 볼 일이 있어서 못 가. 그러니까 네가 가서 하룻밤 자면서 시아버지 수발도 좀 들어주고 그래라. 그 양반 우리 안 본 지 오래돼서 적적해 할 거다. 당신이 여러모로 고생이 많네. 나도 같이 가면 좋겠지만 일이 많아져서. 아무튼 난 오늘 늦으니까 먼저 자. 예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여자가 집안일 하는 게 뭐 대수라고. 그러면 세아가 버릇만 나빠지는 거 모르니? 에이, 엄마도 너무 닥달하지 마요. 아무튼 나중에 봐. 알겠어요. 남들이 다 반대하는 결혼을 했던 이유는 그저 남편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라 때때로 할머니까지 알들살들 잘 챙겨주었거든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제가 일을 그만두고 어느샌가부터 본인 일에만 집중하며 그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도 생겼겠다. 온갖 집안일은 저에게 맡기셨고 본인은 놀러 다니기 바쁘셨어요. 어린 나에게 시아버지 요양원에 가서 병수발 들고 시어머니와 남편 몇 끼니 해먹이며 산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더라고요. 남들은 대학 졸업해서 취업을 준비한 해만에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없이 그저 살림만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남들은 한참 멋부리며 사회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닐 때 전 그냥 아줌마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에게는 위로형이 하나 있었는데요. 웬일인지 왕래를 잘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래도 직업이 의사라고 하니 정말 대단하다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죠. 결혼식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고 인사를 한 게 전부였죠. 어머니, 할머니, 저 임신 8주 차래요. 그게 정말이니? 그럴 리가 없는데. 너 애 들어선 거 맞아? 반응이 왜 그러세요? 저 임신한 거 맞아요. 방금 병원 다녀왔어요. 우리 마누라 큰일했네. 나 이제 아빠 되는 거야? 뭐라고 임신했어 나이고 우리 손녀 기특하기도 하지 입덧은 없고 네, 없어요. 이 녀석이 효자인지 입덧은 없네. 너무 기뻐서 이렇게 한 번에 연락드려요. 오늘 나 일찍 끝나니까 집에 가서 봐. 어디 병원이니? 정말 임신한 거 맞아?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 임신한 거 맞아요. 여기 튼튼 산부인과고요. 손주 소식이 기쁘지 않으세요? 내가 요즘 장사하느라 바쁘니까 나 대신에 우리 손녀 축하 좀 해줘요. 내가 나중에 시간 나면 다 불러서 식사 대접할게요. 네 사장어른. 그렇게 할게요. 세아가 어디쯤이니? 저 집에 거의 다 왔어요. 왜? 맛있는 밥이라도 해주게? 이제 아이 들어섰는데 몸보신도 좀 해야지. 아니 글쎄 세아가 일단 집에 와서 이야기하자꾸나. 너도 얼른 집으로 오렴. 그렇게 시댁살이를 하며 온갖 고생을 하던 저에게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생기지 않던 아이가 느닷없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임신 소식을 알리자 시어머니는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눈치였어요. 아들이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어린 며느리 봐서 손주까지 생겼는데 기뻐해야 할 일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자세히는 말을 하지 않고 남편에게만 은근슬쩍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대화를 끼려고 하면 가서 하던 일이나 마저 하라며 신경질을 내기 일쑤였죠. 그렇게 저는 임신을 한동안에도 온갖 집안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는 내색을 보이면 자신은 출산하고 바로 밭일하러 나갔다며 난리를 피워댔죠. 저도 한 아이의 엄마가 될 몸이라 그런지 시어머니의 처사가 너무 부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의 생신날이었어요. 저는 임신 5개월에 접어들었고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한 아주버님 내외도 시댁으로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먹고 싶다는 음식을 제게 말하며 생일상을 차리라고 하더군요. 만삭도 아니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싶었는데 너무 무리를 해서 그런지 결국 아이를 잃고 말았죠. 그도 그럴 것이 임신 초반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남편 내조하랴, 시어머니 받으리랴. 그리고 그 몸으로 시아버지 요양원에 가서 온갖 수발을 다 들었지. 몸이 남아나질 않았을 겁니다. 아이를 잃고 나서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 오늘 친구들 좀 만나고 들어가요. 저녁 먼저 드세요.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내 손으로 직접 저녁상 차려 먹으라 이거야? 며느리가 있는데 내가 왜? 어머니도 음식 하실 줄 아시잖아요. 저 오늘 만나는 친구 몇 년 만에 보는 거예요. 결혼식하고 처음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못 오겠다는 거냐? 집에 먹을 게 뭐가 있다고. 당장 와서 저녁 준비해. 당신 오늘 친구 만난다는 말 없었잖아. 나도 오늘 볼 일 있어서 늦는다고. 출장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엄마 챙겨야지. 너무들 하시네요.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제 생각은 추호도 안 하네요. 뭐가? 아이 떠나보내고 제일 힘든 건 나야. 그 마음 위로해주러 친구가 온다길래 만난다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될 일이야?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밥도 못 차려 먹어? 안 그래요, 어머니? 이 말본새하고는. 아이고야, 이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잡으려드네. 아이 잃은 게 우리 탓이냐? 네 몸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네 탓이지. 맞아. 엄마 말 틀린 거 하나 없지. 당신 나이도 어린데 몸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지금 말 다 했어? 누구 때문에 유산했는데? 임신 초기에 쉬지도 못하게 한 게 누군데?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쉬지 말라고 했니? 네가 알아서 집안일하면서 짬짬이 쉬면 될 일 가지고 지금 누구한테 바락바락 대드니? 어머니도 그러시는 거 아니죠? 어머니도 똑같은 여자잖아요. 그럼 적어도 괜찮냐는 말이 먼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데는 뭘 그런데요예요? 며느리가 유산했는데 괜찮냐는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어머니 원래 이렇게 인색하신 분이셨어요? 지금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당신도 그래. 나 위로해 준 적 있어? 맨날 야근에 출장해. 나 혼자 지지고 볶고 다 했잖아. 내가 식모야? 내가 심부름꾼이야? 고된 시집살이를 견디지 못하고 유산을 한 저는 떠나보낸 아이에 대한 죄책감으로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로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탓하며 미친년 취급을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와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버틸 수 있던 건 종종 연락을 해오던 형님 덕분이었어요. 제 소식을 들었다며 제일 먼저 걱정해주고 공감해준 분이 바로 형님입니다. 아주버님도 남편에게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같이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한다며 잔소리를 해주셨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달라지는 모습 따윈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밖으로 나돌더라고요. 모든 걸 포기하려던 찰나 왠지 남편의 휴대폰을 보고 싶은 겁니다. 결국 남편이 잠든 틈을 타 휴대폰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어요. 나이가 있던 사람이라 잠금을 해두거나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메신저를 보는데 정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겠을 정도로 적나라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내연녀가 있던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모든 증거를 캡처해서 제 휴대폰으로 옮겨놓고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며칠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대했죠. 당신 요즘 뭐 하는데 이렇게 늦게 다녀? 어디야? 집에도 없고. 나 요즘 친구들 좀 만나고 다니는데 왜? 뭐가 잘못됐어? 아니, 우리 엄마 식사도 좀 챙겨드리고 해야지. 그렇게 밖으로만 나돌면 어떡해? 엄마가 당신 연락 안 받는다고 난리야. 내 알바야? 차단해놔서 연락 온지도 몰랐네. 차단을 해? 왜? 당신 제정신이야? 요즘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야, 이제 그만 좀 해. 어머니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리고 당신도 자기 엄마 밥은 좀 차려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언제까지 당신들 뒤치다꺼리 해줘야 해? 뭐? 야, 너 말이 좀 심하다. 내가 오냐오냐 해줬더니 아주 기어오르네. 너랑 나랑 나이 차이가 얼만데. 말 한번 잘했다. 너는 나보다 12살이나 많으면서 밥 한 끼 못 차려 먹냐? 너보다 나이 어린 여자가 시집와서 니들 뒤치다꺼리 해주면 그게 당연한 거야? 니들 똥은 니들이 닦으라고. 야,
너 정말 이럴 거야? 뭘 믿고 이렇게 까불어? 할머님한테 너 이러는 거 다 말해버려? 그리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 이번 달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 미친년 편내가 하라는 살림은 안 하고 놀러 다니면서 돈이나 펑펑 써대고. 그래 말해봐. 이 멍청한 자식아. 그리고 그 카드 내가 쓴 거 아니거든? 어따 대고 큰 소리야. 그거 다 니네 엄마가 쓴 거거든? 그럼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와? 너 지금 놀러 다니는 거 누구 돈인데? 내 돈이지 누구 돈이야. 네가 준 카드는 애초에 나 가지고 있던 적도 없었어. 잘난 너네 엄마가 귀한 아들 덕 좀 보겠다고 가져다 쓰던데? 정말 엄마가 쓴 거라고?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너 당장 집에 들어와.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너 바람 피우는 거 모를 줄 알아? 증거도 다 있고 발뺌할 생각은 하지 마. 뭐? 네가 그걸 어떻게? 그 여자 임신도 했다더라? 보는 눈은 있어서 또 꼴에 어린 여자 골랐던데? 그 여자는 돈 좀 있는 집인가 봐? 어떻게 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여자랑 한번 잘해봐. 아니, 너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내가 그 여자 정리하고 올게. 그럼 됐지? 미친놈이네. 네 아이 임신한 여자 버리겠다고? 진짜 대박이다. 아니,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 여자가 내 임신한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내가 말했지. 증거 다 갖고 있다고. 너랑 그 여자랑 같이 병원도 다녀왔더만 뭔 개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조만간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이나 찍어라. 아니, 갑자기 이러면 어떻게 해? 이러지 말고 대화 좀 하자. 카드값도 해결해야지. 당장 내가 돈이 어딨어. 그러는 나는 돈이 있겠니? 나한테 빌려달라는 말 하려거든. 꺼져줄래? 그리고 너 우리 할머니한테도 돈 받아갔더라? 그거 다 물어낼 준비하고 있어. 카드값은 둘이 알아서 하시고요. 야,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저는 그날로 시댁에서 나와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표정이 어두운 저를 보니 할머니가 대충 짐작을 하셨는지 말없이 어깨를 두드려 주시더라고요. 그동안 고생했다면서 밥이나 마음껏 먹으라고 푸짐하게 한 상 차려주셨습니다. 저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증거가 워낙 명백하다 보니 남편이 이렇다 저렇다 할 새도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남편과 바람난 내연녀는 그제서야 남편이 유부남이란 걸 알았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이혼 소송을 당한 것도 모자라 그 여자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남편에게 위자료로 충분한 돈을 받았고 남편은 결국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었죠. 시어머니는 저에게 끈질기게 연락을 해왔지만 접근 금지나 통신 제한이 가능해서 바로 신청해버렸어요. 더 이상 지긋지긋한 시댁과의 인연도 끝이 나버렸답니다. 그 뒤로 저는 할머니를 도와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작은 가게를 마련했고 거기서 할머니와 나물도 팔고 반판도 만들어 팔고 소소하게 생활하고 있답니다. 아직은 젊은 나이니까 새 출발을 해도 될진 모르겠지만 젊은 나이에 결혼과 이혼을 하게 되니 딱히 생각은 없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만족하면서 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위자료로 받은 돈과 할머니가 여태까지 모은 돈으로 작은 집을 장만했고 풍족하진 않지만 부족함 없이 할머니와 둘이 오손도손 살고 있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구구절절한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